예,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활. 이 상은 대상이에요, 대상. 이 상은 보통 그 대상이라는데, 대상은 이 괴 전체를 갖고 상을 보고 한마디로 인간이 그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게 대상이고, 그 다음에 효에 대한 문제는, 효의 상들은 소상이라 그래요. 소상. 효. 그러니까 지금 먼저 대상을 하고 난 다음에 효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이런 그대로 술의 둔께에 이 하나의 상을 갖고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수도처로 삼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륜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출전이. 경륜한다, 무엇을 경륜한다, 그럴 때 출전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둔께를 보면서, 초이호지, 바로. 9이호인데, 6이호인데, 이 6이호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갖고 있는 이 자리인데, 이 6이라는 효는 보면지만도 이게 두 번째고 음묘예요. 두 번째 음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 2요와 5요만이 중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리 중.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먼저 중을 얻었어요. 2와 5. 중을 얻었는데, 중자리 중에 2요는 음이 돼야 되고 5요는 양이 되는데, 이거 둘 다 중정을 다 얻은 건데, 이것도 정도 얻은 거죠. 중과 정을 다 얻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당당할 수 있는 자리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중과 정을 다 해서. 그래서 이 6이요는 여기 딱 보면은 이 5요와 서로 응하는데, 이 5요와 응해가지고 이 5요의 의사를 따라가지고 이 변화의 둔의 변화를 갖다가 보잠에서 실천해야 될 그룹이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침비라고 했잖아요. 침비. 옆에. 침비. 바로 옆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초요가 양이라서 이 바로 옆에 있는 음한테 자꾸 자기하고 잘 지내다고 자꾸 은근히 꼬시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6위가 바로 옆에 있는 양한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입장인데, 이 끌려가는 입장을 갖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자기 한 10년 동안 수련하듯이 마음 수양을 해서 다시 자기 짝인 5를 찾아가야만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가 통하냐면은, 이 혼란한 세상에 9호는 힘이 없고, 아직 힘이 없어요. 전부 다 음속에서 힘이 없는데, 새로운 일량이 강력한 힘을 갖고 그 밑바닥에 민중들의 호응을 얻어 커오니까 은근히 6위가 그게 끌리는 거죠, 상황이. 그런데 이 끌리는 것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끌려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큰 틀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못하기 때문에 과감 자르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기 응을 바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6위 보면, 6위는, 이거는, 지금 현재 저걸 했구나. 초육을 했구나. 죄송합니다. 초구로 한 6위를 지금 설명했네요. 이 초구는 이 초구효를 할 차례죠. 초구가 이거 상이냐?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네. 이거 써놓고 계속 헷갈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까 단을 했었고, 단전을 했었고, 단전을 상하다 버리고 가버리네. 이 상인데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논리가 바로 이 아까 단전에서는 철학적인 개념을 잡았다면은 이 상전에서는 그 행동 철학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이 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전체 상의 이야기를 푸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219쪽의 상활. 운내 띄우고 둔이니 군자 띄우고 이하여 경륜하나리라.
이 전체 상의 모습이 사실 운내, 요걸 운이라 쓴 이유는 아직도 비로 엉켜서 내려오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거죠.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비를 먹으면 비를 먹으면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가 막 쳐올라가는 게 번개불이 쳐올라가는 그런 상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군자 이하여 서의자, 이 서의자는 굉장히 많이 이해했었는데 설령자가 하고 통한다 그랬는데, 군자는 이런 개의 상을 보고서, 즉 상의 이치를 보고서이죠. 서의자는 그것으로서 이 말이니까 군자는 바로 이 둥개의 상의 이치를 딱 보고서 뭘 하냐면 경륜을 해야 된다. 경륜. 이 경륜은 이게 어떤 그 옛날에 어머니들 앉아가지고 잘 못 걷지만 앉아가지고 배를 짜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짜고 있는데 이 소리가 북을 이렇게 해서 배 짜잖아. 이렇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경륜은, 경륜이라는 말 자체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즉 시를 다스려서 문제를 나온 거죠. 그런데 이 경이란 이 제일 처음에 실은 뭐냐면 목화신이나 안 그러면 그 누에꼬치에서 명주나 보면 제일 처음에 막 흔들어 있거든. 이렇게 흔들어 있거든. 이 흔들어 가지고 쭉 이어가야 되거든. 첫째 쭉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가는 이 수를 갖고 그 다음에는 이걸 북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짜야 되는 거예요. 배를. 그럼 요 배를 짜는 것은, 배를 짜는 것은 요 앉은 사람의 자기 스타일의 배를 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배를 짤 때는 문에도 넣기도 하고 막 하는 건 자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타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군자는 이걸 뭐 똑같이 않고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이 난세의 모습을 풀어가는 거죠. 경륜하는 거죠. 다 달라요. 하는 방법이. 무사는 무기과 할 거고, 모사꾼은 만약 경우 한 나라의 유방을 같으면 유방은 유방 스타일로 지금 경륜할 거고, 소화는 소화 스타일 할 거고, 장량은 장량 스타일 할 거고, 그 다음 한신은 한신 스타일, 전부 다 경륜하는 거죠. 자기 스타일에서. 경륜 다 다른 거죠. 왜? 그 상을 보고 터득한 계획인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전을 한번 볼게요. 전은 두 번째,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군자, 그럴 때 군자 띄우고 관, 이겠죠.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둔지 띄우고 상하여. 군자가 둔의 상을 보고서, 이 둔께 상을 딱 보고서, 둔께 딱 상을 보고서 경륜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사하여. 천하일,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천하의 이 일을 경륜해야 돼. 즉 자기 스타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배를 짜야 된다는 거죠. 자기 스타일의 운영, 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이 띄우고 제어 띄우고 둔난이야. 그래서 이 둔난의 때, 이 둔께 자체가 둔난의 때예요. 어려울 둔, 어려울 난자예요. 어려울 둔, 어려울 난자. 이 둔난의 때를 구제해야 돼. 바로 둔난의 때를 구제해야 돼. 이게 바로 이 주역의 둔께 상을 보고 군자가 깨달아야 된다는 걸 보고, 이 어려운 상태 보고 경륜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혼탕한 세상을 구제해야 되는 거죠. 그 아래 경위 띄우고 논집이라는 것은 위 띄우고 염이라. 경과 위, 요게 위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게 위가 되고, 요게 경이, 북을 놓는 게 경이라 되겠죠. 요거는 위가 될 수 있고, 북은 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배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경문을 읽고, 우리가 경문을 읽고 난 다음에 각자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위가 만약 현재 이 주역이라면, 주역이란 경이 있다면은 이 주역을 통해 가지고 그 경을 또 깨닫는 건 다르면 다 달라요. 배를 짜는 다 달라요. 그 다음, 그 윤집은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요거는
요거는 나오지. 요거는 뭐 있자면 실사인데, 요거는 합할랍자, 이게. 합할랍자. 이 플러스, 책책자예요. 이 다양한 걸 갖다가, 다양성을 모으는 거죠. 이게 바로 윤자. 실사 플러스 합할랍자 책책자예요. 다양한 걸 모으는 거예요. 다양한 걸. 그 주자가 볼게요. 주자의 본의에 보면 경유는 거의 두 번째 주 나오죠. 첫 번째 주자 지어 보면은 미통이라가 감은 불원수의 운자라. 감이란 것은 술을 말하자고 구를 말한 것은 미통지라. 통하지 않을 때라. 통하지 않을 뜻이야. 그리고 경유는 뭐냐면 치사지사야. 실을 다스리는 일이야. 실이 아까 있지만 막 흩어져 있잖아요. 개체 뽑아내면 전부 흩어져 있는 이 실을 갖다가 이렇게 실패가 있으면은, 요걸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어서 감아주는 거예요. 치사야. 경은 인지야. 경은 계속 끌어가는 거고, 유는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둔난지 띄우고 세는, 둔난에 어려울 때는 군자 띄우고 유의지 띄우고 세라. 똑같은 말인데, 어려울 때는 군자, 유의란 말은 이게 종교 나오는데, 있을 유자, 하위자 쓰였는데, 함이 있다는 것은 대개가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 유의는. 유의의 때라. 이 말은 훌륭한 일을 할 때야. 그러니까 난세가 가장 영웅이 많이 나오고 뛰어날 때예요. 평속시에는 잘 안 보여요. 난세 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이 끝났죠. 상관은. 그래서 상관을 보고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혼란한 걸 실타래가 이렇게 시를 이어가듯이 이 상계를 통해서 군자들은 이걸 하나하나 시를 이어가지고 계속 실타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시를 전부 다 이으면 그걸 통해 이제 배를 짜내는 거죠. 그래, 난세는 바로 흩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실타래 모으는 거고, 그 모으는 실타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배를 짜는 배를. 이게 바로 이 둔께를 보고서 군자가 표신해야 될 일인 거죠. 바로 권력하는 거죠. 그러나 초구 이제 이 초구인데, 아까 이거 먼저 나가버려 가지고 이 초구인데, 이 초구는 이 둔께 전체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이게 속에, 즉 소인들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뜻을 못 펼 때예요. 역사적으로도 봐도 임금은 훌륭한데 이 아래에 있는 측근들, 다시 말해서 기득권의 세력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왕이 꼼짝 못할 때요. 옛날에 노노 배울 때 소공이 그랬죠. 소공. 위나라의 소공이 사만한테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와 똑같은 현상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밑바닥에서 이런 전체 상황을 직관하면서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이 초구에 있다는, 초구에. 이 현인이지, 바로. 현인인데, 이 사람은 그냥 현인이 아니라 이 평민의 입장에서 이 모든 혼란한 세계를 체감하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일 밑바닥에서. 평민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해안을 얻어서 리더로 가는 것이야말로 이 둔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죠. 그게 둔께 첫 번째 볼게요. 초구는 반환이니, 반환. 그 머뭇거릴 머뭇거 한자 해가지고 머뭇머뭇 산다는 게 바로.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이게 현인이 초구인데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혼란하고 어려우니까 내가 나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엄청나게 강한 거야. 이 썩어 빠진 소인배들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바로잡아가지고 뭔가 하면 뭐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나가고 싶은 의욕도 있고, 또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그 자체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게 반환이 반환. 의욕은 바로잡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런데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반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찰을 하면서
반환의 성찰을 통해서 진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반환이야말로 이게 자기 성찰을 하면 지혜를 얻는 순간이에요. 이 반환을 설명을 특이하게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반자를 갖다가 반석 위에 기독교 반석 하듯이 하나님과 환웅, 그때 환자, 빈나발자 해가지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이다. 번뇌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이 반환의 순간. 이렇게 설명하면 있는데, 아주 특이하게 잘했죠. 반환이야말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갈등을 통해서 참 지혜에 이르는 게 반환이 있다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이르는 거예요. 반환 속에서. 그 반환의 번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번뇌가 곧 지혜의 바다지, 바로. 그것이 반환 속에 있다는 반환.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반환을 통해 지혜가 열리면 뭐냐면, 그 지혜를 통해서 뭐냐면, 이 거정이야. 아주 자기 중심을 딱 바로잡고, 거정, 발음에 거야만 이롭다. 반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지혜가 열려서 바른 중심을 잡는 거죠. 그게 바로 거정이 거죠. 반환의 성찰을 통해서 자기 중심을 딱 잡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 거지. 그래서 딱 그것이 발음에 딱 거하게 돼. 그러면은 이로워지죠, 세상에. 그때부터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아, 훌륭하다, 훌륭하고. 자, 그 다음에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훈데,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는데, 이 후를 세운다는 것이 이롭다는 초구에서 왜 나오냐는 거예요. 자기가 후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 아래 보면은, 220 제일 아래, 본이 제일 끝에 보여요. 본이의 제일 끝에. 제일 끝줄에 본이에. 그러면은, 점자였으면, 즉, 이 떠야. 건이 띄우고 유라 있죠. 건이 띄우라. 후를 세워서 있다, 이게. 그거 보면,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로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주자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구가 자기가 제구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초구는 자기가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해서 성찰 지혜가 열려서.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건우를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우의 세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구호한테. 구호한테 건우의 세움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과를 추도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바로. 역지에도. 본을 세울 수 없는 거죠. 제우로 세움을 당하는 게 이롭다. 이렇게 피동이 돼야만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면은. 본인이 내가 초구에서 나 똑똑하니까 내가 말이야, 장관 하겠다, 한 거랑 국무총리 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건울 해석을 갖다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갖고 나온 거고. 전초에. 초이 띄우고, 양묘 띄우고, 제하하니, 내 띄우고, 강명지 띄우고, 제로. 초는 양묘로서 아래에 있으니, 바로 강하고 밝은 제주로 당 띄우고 둔난지 띄우고 사여 어려운 때를 당해가지고 그 띄우고 하위자라, 아래 위에 거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혼란한 시대에 숨어있는 은자지, 은자. 견자선이죠. 그래서 미능 띄우고 변왕 띄우고 제들아. 그래 곧바로 가가지고 이 어려움을 구할 수가 없어. 처지가 아무것도, 벼슬도 없고 위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초고니까. 제일 아래 있으니까. 누가 알아서 좋다. 사람이 훌륭한 건 없지만도 세상에서 그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꿀떡 같은데 이 어려운 세상 구해야겠다는 생각 꿀떡같이 말하는데, 그러나 한 백성 중에, 평범한 백성 중에 이웃 아저씨처럼 있으니까 그걸 갖다 할 수가 없죠. 바로 이웃 아저씨니까. 고로 반환이야. 그러므로 반환한다는. 그래서 이 반환은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고뇌의 시간이고, 이렇게 돼야만이 새로운 걸 만날 수 있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의에도 똑같은 말, 반환 한번 다 해볼게요. 본의에도 반환은
난진지 띄고 뭐라? 나아가기 어려운 모습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지독하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계속 자기 성찰하게 됩니다. 반추하는 거. 그게 반항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냥 헤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시야가 자꾸 열리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후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음계에서는 초구가 바로 이 세상을 바꿀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레처럼 그냥 뜰처럼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상활, 이 초구의 상, 소상이 바로 소상, 초구의 상. 이 소상이다, 작은 상. 이 소상이라고 하는데, 초구의 상은 뭐냐면, 수 띄우고 반환하나, 지 띄우고 행정야며, 비록 헤매고 있으나, 즉, 번뇌하고 있으나, 주역을 갖다가 이 판어 스님이 누구야, 주역 선회 같은 게 보면 이 반환을 갖다가 바로 번뇌를 극복하는 번뇌의 시간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간을 번뇌의 시간을 했는데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환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이 난세 어려움을 풀어날까 고민하면서 지혜가 열린 거죠, 바로. 그래서 그 지혜가 열리니까 뭐냐면 지역행위라. 그 뜻이 반환의 소리, 반환해. 여기서 뜻지자인데, 뜻지자는 지향성이거든, 지향성. 이게 뜻지자인데, 이 미래에 대한 문제인데, 미래의 지향성인데, 이 미래 지향성 반환에서 온다, 반환에서.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과 번뇌 속에서 지혜가 열린 거죠. 그러면서 뜻이 딱 정해져가지고, 그래서 발음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음. 아, 이게 진짜 바른 거다, 깨닫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의 발음 행하냐. 이것도 전을 한번 볼게요. 전이 좋아요. 현인 띄우고 제하며 시구 띄우고 미련이. 현인이 이 서민들 속에 아래에서 발해. 제일 아래, 서민들 속에 아래에서. 그래서 때가 진실로, 이때는 때가 진실로 미리 아주 이롭지 않아요. 모든 게 행동 자체가 아무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어려워. 수 띄우고 반환하여 비록 머뭇거려서 끊임없이 머뭇거려서 미능 띄우고 소왕 띄우고 재 띄우고 시지둥이라. 미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갈 왕자. 나가서 뛰쳐나와가지고 이 초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시지둔 때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당시에 그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으나 미능이니까 뛰쳐나가서 당시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없으나 연유 그러나 있어. 연이나 그래야죠. 연유 띄우고 제돈지 띄우고 지와 여 띄우고 제돈지 띄우고 용하니. 그러나 있어. 무엇이냐면은 이 어려움을 구제하겠다는 강력한 뜻과 깨달았으니 밑바닥에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서 세상 바꿔야겠다 강력한 의지가 생겼다. 그 뜻과 그리고 제돈지 띄우고 용. 그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재주. 용자는 뭐냐면 쓸 수 있는 방법.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깨달은 거죠, 바로. 그게 깨달은 거죠. 초구의 그 깨달은 거. 민중의 입장에서 이 혼란한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제돈지 용자는 수임이니까 쓸 수 있는 방법.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각자 자기 깨달은 겁니다. 그 방법이 있으니, 연유, 그 유가 여기까지 받는 거. 있으니, 지제 띄우고 행 띄우고 규정이라. 그래서 이는 바로 그 뜻이 자기가 깨달은 반환에서 깨달은 그 뜻이 바로 그 발음을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즉 깨달음 그 자체에 바르게 행하는 데 바로 있어. 이게 바로 갖고 있는 강력한 이미지죠. 그래서 또다시 한 번 더 설명한 거죠. 이익이 띄우고 하천하니 대 띄우고 등민자로다. 이게 대표적인 겸이에요. 경격. 이 겸이에요. 난세에서는 왜 이 겸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소인들이 득사하는 세계에서는 전부 다 자기 잘났다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혼란한 거거든. 이 두음계 같은 이 혼란한 시대가 오는 것은 이런
음효들이 자기 잘났다 그런 소원을 쓰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잘났다 그럴 때니까 이때는 자기가 하심이 돼야 돼. 그것이 경계를. 하심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 잘났다는 소인들보다 하심된 그 사람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이기하천 이기. 자기는 귀로서 비록 백성들 속에 있는 하레따리 있어. 그러나 깨달은 게 있어. 반하를 또 깨달은 게 있으나 그 깨달은 귀한 모습으로서 이 현인이지 바로. 자기는 귀하게 깨달은 것으로서 하천, 천한 사람의 몸을 낮춰서 백성들 속에 민속에서 민심을 얻으려면 민속에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보다 더욱더 하심이 돼야만이 백성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이나 과거나. 그렇잖아요? 백성들 속에 가서 모르는 백성들하고 자기 잘나서 얽힘주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민심이 백성들 모르지만도 그러나 다 하고 난 다음 하심이 돼. 그 백성들 속에 가서 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심이. 그 속에서. 그건 보통 마음이 넓은 게 아니죠. 바보스러워야죠. 그러니까 바로 귀로서 천한예에게 자기를 낮추니 그래서 대등이라 크게 민심을 얻어 인정받는 거죠. 이게 바로 초국에서 얻는 거예요. 초국에서. 그래서 전에서 보면 끝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뒤에 가면 부대적 그렇게 대적 부의 강명지처럼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부의 띄우고 강명지 띄우고 제로 대적 강조법이죠. 부는 강하고 밝은 재주로서 이 띄우고 하어 띄우고 음이하고 음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자기를 낮춰. 즉 소인들한테 낮추는 거죠. 자기 낮추고 이능 띄우고 제둔지 띄우고 제로 등이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재주로서 이 띄우고 하어 띄우고 불능하는 이것도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도 불능한 사람들, 백성들이죠. 능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능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낮춰. 이게 백성들의 백성. 이게 하시면 그 결정적이죠. 아무런 하잘것없는 능력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낮춰서 이 내 띄우고 이기 띄우고 하치냐. 이것이 바로 자기 귀함으로써 자기 의식을 귀다는 자기 의식 깼으니까 반안에 깼으니까 의식이 반안에서 깬 자기 의식 그 귀한 것으로서 하천 천안에게 낮추는 것이라고. 이게 바로 낮추는 거예요. 다 알면 어머니가 다 알면서 다시 끄라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 그러는 거야. 이게 하심이라는 거 바로. 자기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낮추는 거야. 그 항 띄우고 양지 띄우고 음에. 그런데 하모님과 양이 음에 대해서 자위 기호와 저절로 귀함이 된데도 양이란 것은 음에 대해서 저절로 귀한 처지인데도 스스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상황에 새로 시작할 때 회사를 새로 시작할 때 혼란할 때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를 낮춰가지고 하심이 돼서 이 하심에서 이게 이와 똑같은 현상인데 이 어떤 상황이 흘러간다면 이게 내심인데 이게 외행이고 내심에서 하심이다 내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외행이 자꾸 커지는 거죠. 이렇게. 요게 내심 요만큼 안 되면 외행도 요만큼 안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천하를 이 속에 담아야 되니까 천하의 혼란을 담으려니까 자기는 천하를 다 받으니까 내심이 아주 깊어야 되는 거죠. 하심이 넓어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6이요. 6위는 이게 일단은 1, 2에 2자리 2가 있으니까 중을 얻은 거예요. 중을. 그리고 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정도 얻었고 2는 중정한 자리예요. 중정. 이 중정한 2가 그 중정한 기운을 통해서 보좌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될 반려자 누구야? 5에서 5. 9인. 네?
이거 아니 이게 지금 흔들려서 하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 걸려서 그랬구나, 이게. 이게 어, 죄송합니다. 이 끈이 걸렸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음의 자리에서는 지금 전부 다 음의 자리인데, 그 음의 자리가 될 이 입장에서 이 정인 9,5를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기 수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때는. 왜냐하면은 초구가 너무 강력하게 자기한테 대시해 오는 거죠. 야, 내하고 같이 살자, 같이 살면서. 양이니까. 그래, 이 강력하게 자기를 끌어당기는 이 유혹을 물리치고 실제 자기 자신이 배필을 만나가지고 천하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오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엄청난 수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이는 굉장히 수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끌고 나온 겁니다. 한번 볼게요. 구이는 둔여 전야며, 이 여자는 그를 연자와 똑같아요. 의성어 의태를 해가지고 앞에 걸 갖다가 동사나 형용사를 갖다가 형태를 갖다가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둔여 같으면 아주 어려운 모습, 전여 같으면 머무르거리는 모습이에요. 둔여, 전여. 어렵고 뭐게 여자는 전미사예요. 근데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가지고 의성어 의태를 만드는 그를 연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둔년, 전년과 같은 거죠. 바로. 그러면서 이 유기가 뭐냐면 어렵게 여기고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승마 반여, 말을 탔다가 다시 반여, 다시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초구의 강력한 유혹 때문인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강력한 파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남자죠. 매력적인 남자니까 이 남자가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유혹해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될까 해야 되면 멍멍거리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말을 탔다 다시 내려오고 하니, 그 다음에 비구 면 크는 게 면, 토가. 이 면이 라로 된 토가 많이 있어요. 비구라 홍구리니 할 때 비구라로 된 토가 많이 있습니다. 라. 비구라 홍구리니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도적이 아니라 이 도적이란 것은 이 초구가 자기 유혹하는 건데, 도적이 아니라 자기가 혼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혼인을 위해서 그렇다는, 혼인. 내하고 살자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여자가 자기 자신의 발음을 지켜서, 여자 띄우고 정하여, 이런 상태 여자는 발음을 지켜가지고 불자, 시집까지 않다가, 이따 시집까지 자도록 봐요. 시집까지 않다가 10년에야 내자라, 10년에야 바로 시집 가도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자리는 이 중간의 자리니까, 이 아래혀 중간의 자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자리, 주목. 그리고 이 자기 자리에 자기가 있으니까 여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여인인데, 그 훌륭한 여인이 초구의 유혹을 갖다 넘겨두고 10년 동안 자기 수양을 통해, 이 나은세의 자기 수양을 통해서 정혼인 9호를 만나면은 이 나은세를 풀어나가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 지난주가 있을 때 장순왕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16살에 결혼해가지고 당나라 태종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 수나라를 망하고 당나라 세워가지고 할 그 당시에 그 혼란한 시대에 바로 장순왕후가 결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왕궁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9~2는 이 자기 중심을 바로 잡아가지고 기운을 전체를 안정을 시켜서 9~5의
변화를 일깨우는데 큰 힘이 되는 자리가 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자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의천의 역전이나 주자에 보면 본의가 굉장히 긴 겁니다. 이게 설명이 긴 이유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단어 안 보고 전에서 셋째 줄 끝에 2당 띄우고 둔세 있죠. 2는 둔세, 어려운 세상을 당해가지고 수 띄우고 불능 띄우고 자제나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으나 음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이 띄우고 거중 띄우고 득정하고, 그래 중에 가고, 이효가 이에 그 중에 가고, 그 다음에 정을 얻어서 음이 오니까 중정을 얻은 거죠. 중정을 얻었고 유응 띄우고 상자니, 그러니까 응이 자기 응하는 것이 상에 있으니 구호에 있으니 불실 띄우고 이제라. 그래서 그 떳떳함을 잃지 않은 것이야. 자리야. 이러면 안 되겠어. 여기서 이러면 이 혼란을 가중시켜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구 띄우고 정고 띄우고 불역하여. 찾았습니까? 구 만약 정고 띄우고 불역하고, 역자는 바뀔 역자입니다. 정고함이 바뀌지 않았어. 다시 변치 않았어. 자기가 갖고 있는 구이효로 갖고 있는 그 정고함이 변치 않아서 지우 띄우고 10년이면 10년에 이르면 수양이죠. 10년 동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수양한다는 거 오랜 시간이죠. 10년은 오랜 시간이죠. 오랜 동안 자기 수양을 갖다가 하게 되면 둔극 띄우고 필통하니, 그 둔함이 극에 이르러서, 자, 늘 이 이야기 들었죠. 이게 극에, 어려움도 극에 이르면 변한다는 거죠. 둔의 극에 이래서 반드시 통하게 돼.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역경이 왔을 때 역경의 중간에 자기 자신 의지를 급해오면 안 되고, 역경을 통해 끝까지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을 때는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궁적 변의 변칙성이라는 뜻이. 역경을 주안잡고 끝나는 게 바로. 그걸 반드시 통하게 되니 내액 띄우고 정응이 띄우고 자유라. 그래서 바로 정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어.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어서 할게. 이 띄우고 여자 띄우고 음유로. 여자가 음유로서 이효를 말한 거죠. 이효, 음유로서 구 띄우고 능수 띄우고 기 띄우고 지절이면, 만약의 경우 그 지절을, 뜻과 절개를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구필 띄우고 획통이 얻어. 오래되면 반드시 통함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은 여인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현자 똑같죠. 현자. 여인이 현자 되니까 어려운 시기에 현인들도 그 현인 속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추구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지조를 지키면은, 그러면 세상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항 띄우고 군자 띄우고 수도 띄우고 불회와 하물며, 여기 나오죠. 하물며 군자가 도를 지켜서 불회, 변치 않을 때, 회전 변하는 건데, 속일이 했죠. 변치 않음이 있었어요. 초위 띄우고 현명 띄우고 강정지 띄우고 인연을. 요 기절부터는 왜 이 초구를 갖다가 도적이라 이해하는지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초위 띄우고 현명 띄우고 강정지 띄우기를, 초구가 현명하고 강하고 바른 사람이언을 이 띄우고 위구 띄우고 이 띄우고 침범의는 하야고. 그런데 도적이 돼가지고 적이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을 침범해, 구이죠. 구의 사람을 침입해서 핍박하는 것은 어째서이냐. 내가 결혼하자고. 이 초구가 구이한테 막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이것은 타는 자 띄우고 거의 띄우고 이유 띄우고 건강이 띄우고 위야. 요게 앞으로 중요한 겁니다. 요 대목이. 이건 왜 그랬냐면, 말에 타는 이에 거하여서, 이 자리에 거해서, 그런데 초구죠. 강한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이 뜻을 삼은 거야. 분명히 초구는 현인임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력하게 구이한테 결혼을 하면서 해달라고 이렇게 꼬시니까 이 마치 도적처럼 말이야. 도적처럼 자기 덤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초구는 이게 분명히 현인인데 도적이 아닌데 왜 그랬나 하면은 앞으로 지역에 계를 밟을 때도 그런 경우는 바로 요런 이임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가 바로 유로서 가까이 있는 걸 갖다가 그래서 그 뜻을 삼은 거야. 그래서 갱 띄우고 불개 띄우고 토지 띄우고 덕 띄우고 여산이 역지 띄우고 치이 띄우고 여산 요것 때문에 하게 된 거야. 다시 초구의 덕이 어떤가는 계산하지 않고 초구의 뜻은 굉장히 뛰어난 현인이거든요. 초구는 현인이야. 그런데 이 초구가 현인의 그 덕이 어떤지는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러면서 도지를 했다는 거예요. 도적.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여기 앞으로 여기 바로 취 뜻을 취할 때 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집에서 볼 때도요. 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초구는 현인인데 이 현인이 남자라면 자기 위에 유기가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에요. 현명한. 중용에 하니까 현명한 이 여인한테 자기와 계속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결혼할 수 있는 현인 이 사람이 비록 도적은 아니지만도 자기를 훔쳐가는 도적과 같은 사람이니까 경계해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결혼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역을 볼 때도 이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하면 정응이 아니니까 정응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지역을 봤을 때도 이런 경우는 이 뜻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설명이에요. 효사로 보면 예. 처녀는 본인이 스스로 현자인 것을 모르는 겁니까? 본인은 현자를 안 그러죠. 남들이 그러지. 본인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죠. 강력한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는 정의에 있거든요. 지금. 아까 초구에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마지막 퀴즈를 한 겁니다. 요 퀴즈 쓴 게 뭐냐면 주역을 해석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라고 한 게 바로 요 아래 제일 마지막 퀴즈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걸 참고를 하라고 저도 강조한 거죠. 앞으로 해석할 때 분명히 현인인데도 옆에 있는 효에 대해 이런 자극을 줘서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적구자를 쓸 수 있다는 그 말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223쪽에 제 첫 줄에 보니 자는 허가라. 자라는 것은 시집가름을 허락하는 게 자라는 거예요. 첫 줄에 했죠. 223쪽에 본의의 제일 첫 줄에 반은 분포 부진지보라고 자는 허가라. 시집가는 걸 허락한 거라. 예왈 예결에게는 여자 띄우고 허가거든 개이 띄우고 자라 하니라. 여자가 시집 가는 걸 허락하면은 그때는 개이자 비녀를 꽂아 올리고 머리를 있던 머리를 갖다가 올라가서 비녀를 꽂고 그리고 자식을 기른다고 했다는 거야. 거기서 바로 자를 따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갈 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24쪽에 상활 유계상의를 유계지 띄우고 나는 승강야야. 여기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 유계호의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초구의 양을 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초구의 유혹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감언 이설도 강할 뿐만 아니라 이 너무 힘이 강력하거든. 에너지가 강력하거든. 그래 깔딱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기가 처신하기 어려운 거야, 바로. 그래서 이게 승강이야. 그런데 그걸 참고 자기 수양을 내가 10년 띄우고 내자는 10년에 대해서 이에 시집 간다는 것은 10년 동안 그걸 극복하면서 자기 수양을 통해 자기 제정신 차린 거야. 찾아가지고 마침내 시집 간다는 것은 반상이야. 평상심을 돌아온 거야. 그래, 유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을 전부 한번 볼게요, 전을. 유기 띄우고, 거 띄우고,
둔지 띄우고 시 띄우고 우 띄우고 승하여. 6위는 어려운 때에 살면서 거하면서 그래서 또 승강 초구의 강을 타고 있어서 위 띄우고 강량 띄우고 소피하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위 소는 피동형입니다. 피동형입니다. 위소 이건 피동형입니다. 다시 말해 강량에게 핍박받는 바가 됐다는 겁니다. 피동으로. 위소 강량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 말이죠. 내하고 결혼하자고 막 당하는 거죠. 총한테. 시기 띄우고 환난이라. 이것이 그 우환과 어려움이야.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 띄우고 10년이면, 그런데 10년에 이르면 오랜 동안 자기 반추어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그러면 적 띄우고 난구 띄우고 필통이라. 그러면 어려움이 오래되면 반드시 통하게 돼. 참고 견디면. 어려운 시기를 변치 않고 굳세게 지키면 반드시 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하는 때가 온대요. 내 띄우고 득방 띄우고 그 상하여. 이에 바로 그 항상됨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항상됨을 돌아와서 여 띄우고 정응 띄우고 합이라. 정응과 더불어 합하게 돼요. 구호와 더불어 합하게 된 거예요. 10은 수지종이야. 10은 수의 종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있다. 오랜. 하도수에서 1, 2, 3, 4, 5, 6, 7, 8, 9, 10. 끊임없이 10이 이어진 거죠. 오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93을 할게요. 93은 예? 좀 쉬었다. 잠깐만.